크리스마스 캐럴, 찰스 디킨스. 크리스마스 축제. 야, 크리스마스다. 해마다 찾아오는 크리스마스에 마음이 조금도 설레지 않는 사람이라면, 가슴속 깊이 숨어있던 어떤 즐거운 기억도 떠오르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는 염세주의자가 분명하다. 크리스마스가 예전 같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크리스마스가 되면 작년 이맘때 품었던 소중한 희망이나 행복한 기대가 어느새 희미해지거나 사라지고 상황은 더욱 나빠진 데다 수입도 궁핍해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고 말한다. 또 한때 별 쓸모없는 친구들에게 연애도 베풀었건만 자신이 막상 역경과 불운에 처하니 바라보는 시선이 냉담하기만 하다고 푸념한다. 하지만 절대 이런 불쾌한 기억에 얽매이지 마라. 세상을 아무리 오래 산 사람이라도 1년 중 어느 하루는 그런 생각이 들기 마련이다. 그러니 365일 중 하필 가장 즐거운 날을 택해 그런 철학맞은 회상은 하지 말고 장작이 활활 타오르는 난로 가까이에 의자를 끌어다 놓고 유리잔에 술을 한가득 채우고 노래나 한 소절 불러라. 설령 여러분의 방이 10년 전보다 더 좁아졌더라도 유리잔 속에 술이 방울이 올라오는 포도주가 아니라 냄새가 고약한 펀치라고 하더라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단숨에 한 잔 비우고 나서 한 잔 더 채우고 예전에 즐겨 부르던 노래를 흥얼거리며 지금보다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은 것을 하느님께 감사하기 바란다. 난로가에 둘러앉은 아이들의 명랑한 얼굴을 바라보라. 어쩌면 작은 의자 하나가 비었을지도 모른다. 아버지의 가슴을 벅차오르게 하고 바라보는 어머니에게 뿌듯함을 불러일으켰던 그 작은 몸뚱이는 어쩌면 그 자리에 앉아있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과거의 일은 잊어라. 1년 전쯤 당신 앞에 앉아있던 그 어여쁜 아이는 지금은 빠르게 흙으로 돌아가고 있다. 만개한 꽃처럼 건강한 뺨과 기쁨으로 넘치던 천진난만한 눈망울은 더 이상 생각하지 마라. 현재 당신이 누리는 축복, 누구나 느끼는 평범한 행복을 생각하라. 어쩌다 겪게 된 지나간 불행 따위는 잊어라. 즐거운 표정과 뿌듯한 마음으로 술잔을 다시 채워라. 우리의 삶은 변함이 없더라도 크리스마스는 즐겁게, 새해는 행복하게 맞아라. 1년 중 이맘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솟아나는 좋은 기분을 느끼면서 자기도 모르게 솔직한 애정을 표현하는 일에 그 누가 무심할 수 있을까? 1년 중 언제 이런 날이 있을까? 크리스마스 가족 파티. 이보다 더 즐거운 날은 아마 없으리라. 크리스마스라는 이름 자체가 마법인 듯 하다.
하찮은 질투심이라든지 불협화음은 잊어버리고 오랫동안 대면대면했던 사람들에게도 다정한 마음이 생겨난다. 마주쳐도 서로 눈길을 돌리고 피해 가거나 지난 몇 달 동안 무덤덤하게 눈인사만 나누었던 부자 형제 자매가 진실에서 우러나 포옹하고 지난날의 미움은 현재의 행복에 묻어버리게 된다. 마음은 간절했지만 자부심이나 자존심 때문에 억눌렸던 따뜻한 마음들이 다시 하나가 되고 친절함과 자비심만이 넘쳐난다. 이런 크리스마스가 1년 내내 계속되었다면 좋은 성품을 나쁘게 변질시키는 편견과 욕망은 그들에게 아무 영향도 끼치지 못했을 것이며, 아니, 아예 모르고 살았을 것이다. 우리가 의미하는 크리스마스 가족 파티는 1, 2주 전에 고지한 대로 옷을 차려입고 단순히 친지끼리 한자리에 모이는 행사가 아니다. 전례 없이 올해 처음 열리며 내년에도 열릴지 안 열릴지 모르는 그런 행사가 아니다. 젊거나 늙었거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한 집안의 가족이라면 가능한 한 모두 모이고 아이들은 2-3달 전부터 잔뜩 기대에 부풀어 손꼽아 기다리는 연중 행사인 것이다. 예전에는 언제나 할아버지 댁에서 모였지만 할아버지가 점점 연로하시고 할머니도 연세가 많아 기력이 딸려 집안일에서 손을 놓게 되면서 조지 삼촌이 파티를 맡게 되었다. 그래서 파티는 항상 조지 삼촌 집에서 열리지만 할머니가 대부분의 음식을 보내오고 할아버지는 뒤뚱거리며 손수 뉴게이트 시장까지 가서 칠면조를 산 다음 짐꾼들이 들게 하고는 앞장서서 당당히 집으로 돌아온다. 그러고는 언제나 숙모에게 당신의 품삯보다 훨씬 비싼 술을 한 잔 내오게 한 다음 즐거운 크리스마스와 행복한 새해를 맞으렴 하고 외치며 술잔을 비운다. 한편 할머니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2-3일 동안 매우 비밀스럽고 수상쩍게 행동하지만 손자들에게 선물할 갖가지 책과 주머니칼, 필통 따위를 사는 김에 하녀들에게 줄 분홍 리본을 단 예쁜 모자도 샀다는 소문이 떠도는 것을 막지는 못한다. 조지 숙모가 아이들에게 먹일 커다란 플럼 케이크와 만찬에 사용할 민트 파이를 빵집에 주문할 때 할머니가 몰래 몇 개 더 얹어서 주문한다는 사실은 말할 것도 없다. 크리스마스 이브의 할머니는 언제나 기분이 최고다. 할머니는 하루 종일 아이들에게 살구시 빼는 일을 시키고 매년 조지 삼촌에게 외투를 벗고 부엌으로 내려가 반시간 남짓 푸딩 젓는 일을 시킨다. 조지 삼촌은 즐겁게 떠드는 아이들과 하인들을 대하며 유머를 잃지 않는다. 이어서
저녁이 되면 눈을 가리고 술래를 잡는 장님놀이가 한바탕 펼쳐지는데, 할아버지는 초반부터 민첩함을 과시하려는 마음에 일부러 잡히려고 온갖 애를 쓴다. 이튿날 아침이 되면 노 부부는 교회 신도석에 앉힐 수 있을 만큼의 아이들을 데리고 위풍당당하게 교회로 향한다. 집에 남은 조지 숙모는 식탁 유리병에 먼지를 털어내고 양념통을 채우고, 조지 삼촌은 술병을 식당으로 나르고 코르크 따개를 찾아두고 언제라도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준비해 둔다. 성탄 예배를 마친 사람들이 점심을 먹으러 돌아오면 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작은 미슬토 나무가지를 하나 꺼내 남자아이들에게 그 나무가지 아래에서 어린 사촌들에게 키스하라고 한다. 그러면 소년들이나 나이든 신사들은 언제나 만족스러워하지만 도덕을 따지는 할머니의 눈에는 망측한 짓처럼 보인다. 그러면 할아버지는 겨우 13살 하고 3개월 지났을 때 할머니와 미슬토 가지 아래에서 키스한 얘기를 꺼내고, 그 이야기를 들은 아이들은 조지 삼촌, 조지 숙모와 함께 손뼉을 치고 깔깔거리며 웃는다. 모두들 즐거운 표정에 할머니가 인자한 웃음을 띠며 젊었을 적 할아버지는 언제나 촐랑거리는 강아지 같았다고 말하자 아이들은 또다시 와 하고 웃음을 터뜨리고 할아버지는 그 누구보다도 기분 좋게 껄껄 웃는다. 크리스마스 장식용 나뭇가지로 그 아래에서는 소녀에게 누구나 키스할 수 있다는 풍습이 전해진다.